이게 저한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어리버리한 모습이고요. 하나는 좀 이렇게 먹이를 쫓는 그 날카로운 카리스마 같은 모습도 웃자는 얘기구나. 웃자는 얘기. 한번 웃고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부끄러워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어리버리한 모습만 보여드리게 돼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먹이를 쫓는 그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언젠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중독입니다. 중독. 자, 중독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집착한다.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 질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질문 중에 그 10대 아이 게임하는 거랑 이제 배우자가 게임하는 거랑 그것 때문에 좀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 중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웃자는 얘기입니다. 웃으세요. 안 웃고 이렇게 가만히 그래도 얘기해봐. 이러면은 제가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웃으면서 그냥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중독이든지 이 중독도 물질 중독이 있고요. 그 행위 중독이 있는데 어떤 중독이든지 이 내성하고 금단 현상이 꼭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성은 하지 마세요. 자, 농담, 웃자는 얘기입니다. 자, 내성은 처음 할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금단 현상은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중독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학생 같으면 학교를 잘 가야 되는데 지각하고 조퇴하고 결석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중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독 현상, 어떤 중독이든지 간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이제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죠? 노력하시잖아요. 이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아이고 답답해 미치겠어요. 죄송합니다. 신동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네이버 같은데 중독 게임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그 네이버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용 시간을 좀 정하고요. 운동을 하고 영화도 보고 취미 활동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앱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깔아보시고 이런 이제 조언들을 많이 해줍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중독의 반대말이 뭘까요? 중독의 반대말. 중독의 반대말. 안중독이죠. 아주 웃자는 겁니다. 웃자는 거. 심각하게 좀 재밌게 해주세요. 자, 보통 중독의 반대말을 절제로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쵸? 맞는 것 같습니다. 절제. 그래서 이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현상을 보이면 절제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 밴쿠버에서 이 심리학자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박스 안에 쥐를 놓고요. 그 안에 이런 물병을 두 개를 준비해서 하나에는 우리가 마시는 물을 놓고 하나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향정신성 약물, 코카인, 헤로인 이런 걸 타가지고 이 쥐를 박스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제가 만약에 쥐였다면 뭐가 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물도 먹어보고 이쪽에 있는 물도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계속 놔두니까 이 헤로인을 넣은 그 물을 많이 먹고 결국 죽더라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다시 실험을 했는데요. 똑같이 박스 안에다가 물 2개를 넣고 한쪽에는 마시는 물, 한쪽에는 그 헤로인이 든 물 대신에 그 물병 2개만 넣은 게 아니고 거기 안에 치즈도 많이, 장난감도 많이, 그리고 걔 친구들도 많이, 암수 구별 없이 이렇게 놨어요. 나서 봤더니 놀랍게도 이 헤로인이 든 약을 먹고 죽은 애들이 한 명도 없었더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쥐였으면 이거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치즈 먹고 장난감 먹고 놀고 친구들하고 짝짓기 하고. 그래서 새끼는 정말 많이 불어났다는 정말 많이. 자, 이런 것처럼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고립되어 있으면 이 쥐는 100% 이 약이 든 물을 먹고 죽는 것이고요. 근데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얘가 한 명도 그렇게 먹고 죽은 애가 없답니다. 쥐니까 그렇게 쥐니까.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의 총 군인의 20% 정도가 헤로인, 코카인에 중독이 됐답니다. 왜냐면 이 전쟁이라는 거 저도 뭐 겪어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통에서 오늘 얘기했던 애가 뭐 내일 갑자기 뭐 죽고 없어지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 군인들이 헤로인을 먹고 그걸 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국에 있는 이 미국에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 전쟁이 끝나서 이 사람들이 오면 다 약물 중독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회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을 무척 많이 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들이 들어왔고 나중에 추적해서 연구를 해보니 그 95% 이상의 군인들이 돌아와서 재활치료 없이 잘 살았대요. 왜 그랬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금단중성 뭐 이런 것도 없었나 봐요. 뭔가 끊으면 막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대요. 왜요? 왜냐면 그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본국에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을 거죠. 친구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쵸? 아까 누누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것하고 관계할 가능성이 있겠죠. 말이 되죠?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독의 반대말을 요즘은 어떻게 보는 경향이 있냐면 중독의 반대말을 절제가 아니고 관계, 교류 이런 시각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계, 뭐 그게 가정 아니겠죠. 가정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우리는 아니고 봤어요? 자, 가족 안에서 관계가 좋으면 이런 이 증상이라고,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이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어리버리하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처음에 질문을 했잖아요. 게임에 집착한다. 그러면 그 게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분명 뭔가 없는 심리적인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얻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얻으면, 예를 들면 외로워서 뭐 위로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삶이 뭐 무료해서, 혹은 과거에 누가 얘기했는데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트라우마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게임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고 뭔가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족 치료에서도요. 어떤 문제 증상이나 행동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요. 가족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에 뭔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이제 보는 경우도 많아요.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상담을 했었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좋아하는 청소년들은 하늘을 나는 청소년들, 전문 용어로 비행 청소년들 제가 걔네들은 늘 하늘만 날려고 좀 내려와 이게 걸어 그래도 막 하늘만 날려고 하는 청소년 애들을 상담을 주로 많이 해요. 그때부터 제가 좀 어리버리했는데 걔네들 때문에 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 비행 청소년들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제 부모들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이 집안에서 맨날 욕 듣고 맨날 케어 안 해주고 뭔가 아이들은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부모가 사랑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꾸 달라붙어요. 엄마들하고 어떤 형태로 막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10대쯤 되면 달라 안 붙어요. 이제 찾아요. 스스로 나가서. 그럼 이제 같이 이제 하늘을 나는 애들하고 같이 날다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 하늘 안 날아볼 수 있죠? 재밌어요. 같이 날다 보면 그 안에서 인정도 받고 성취도 하고 스트레스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심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상담실로 끌려온단 말이에요. 끌려와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상담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걷게 만들어놨어요. 신기하고 능력이 있는 거죠. 걷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얘가 어디로 갔냐?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똑같은 엄마 아빠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또 날아.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부모가 싫었고 미웠겠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애들을 낳으면 걔네들도 똑같이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또다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겠죠? 뭐 일리 있죠? 부모하고 청소년이 상담실에 오면 왜 그러세요? 부모하고 청소년이 이 상담실에 오면 이제 먼저 부모를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으면서 내가 이 아이한테 정말 내가 사랑을 줬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제 아이를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애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랑을 안 줬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이 없는 그놈의 사람은 어디로 간 겁니까? 어디로 간 거냐고요? 좀 되게 신기해 죽겠어요. 10대 아이들의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요. 재밌죠? 되겠죠? 힘입어서. 이 10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10대 아이들한테 이 혐오 자극, 예를 들면 집에서 이게 딱 보기에 되게 자극적이고 막 혐오스러운 걸 보여주고 뇌파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뇌파 머리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요. 또 하나는 부모가 아이한테 비난하는, 비판하는, 무시하는 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뇌파 검사를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높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뭐 지나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평생 이제 상처로 갖고 갈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 어떠세요? 사실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서 시간을 좀 풀었는데요. 부부관계 어떠십니까? 부부가 별로 안 오셨어요. 제가 야심차게 진짜 준비했는데 요새 텔레비전 보시죠? 텔레비전을 보면 이 부부 솔루션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맨날 남자만 문제래요. 아니 남자가 다 잘하면 문제가 많지 없어질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남자로서 무척 억울하다. 안 그런가요? 물론 이제 아내분들도 사는 게 참 힘듭니다. 네? 척박한 이 이민의 사는 게 힘든데 남편들도 저도 남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한국에서 생활했던 거잖아요. 한국하고 생활을 한 거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는 듯인가봐요. 안 힘드신가봐요. 이놈 여기서 좋은 말 하세요. 이런 캐나다에서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든데 뭐 지난번에 농담도 했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순위 우스갯소리로 1위 아이, 2위 여성, 3위 노인, 4위 애완견, 5위 남성. 아니 이런 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요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아니 마더스데이하고 파더스데이를 같이 붙여놓지 왜 마더스데이만 떨어뜨려가지고 오랜 사람들 이 가족을 위해서 남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집에 딱 돌아오면 이 남자들이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아내분들께서 이거 해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때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맨날 기도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붙인 김에 농담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 공포의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공포는 총기 난사, 테러 이런 거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이게 1위고요. 두 번째는 패닉. 이 공황장애 같은 거 보면 가다가 갑자기 죽을 듯이 그런 패닉. 세 번째는 엄마나 이 마누라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 이 보면 야 큰일 났대. 네 번째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생각이 안 나요. 야동을 봐야 되는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도저히 생각 안 나는데 이거는 멘붕. 자 마지막 5번째는요. 뭐냐면 주로 이제 이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건데요. 뭔지 아시죠? 딱 집에 힘들게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내가 남편 보고 우리 얘기 좀 해. 이러면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머리에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시작해서 멘붕이 옵니다. 근데 더 멘붕이 오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대화를 시작했어요. 꾹 참고. 내가 공포스럽지만 꾹 참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내가 막 얘기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자 영국의 제노아 대학 연구팀에서 그 결혼한 229쌍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감정을 숨기거나 억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억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이 결혼관계 만족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숨기는 거는 괜찮은가 봐요. 연구 결과.
왜냐하면 남자들이 여자들의 반응에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반응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숨겨도 괜찮아요, 여자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특히 남편들 같은 경우에 감정을 숨기거나 억제하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은 부부보다 이 결혼 관계 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관계든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정요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딱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이걸 얘기하면 또 아브라가 또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또 걱정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쉐어하면 괜히 또 나 때문에 걱정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숨기는 것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결혼관계 만족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명심하시고요. 이 아내들 같은 경우는 이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류를 위해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특히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렇게 달콤하고 좀 아기자기하고 가벼운 스킨십 이런 걸로 이 남편들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이 18세 이상은 없으시죠? 이 남자들은 그렇죠? 네.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부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이 부부관계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성관계하고 남편이 생각하는 성관계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아내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피곤해. 오늘 힘들어. 오늘 그날이야. 오늘은 그냥 안 하고 싶어. 등등등. 이렇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마치 거부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 남편들은 처음에는 다 받아주고 존중해주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남자가 무슨 동물도 아니고 왜 동물 취급을 하는 겁니까? 웃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최초부터 남자가 동물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왜 눈 피하세요? 눈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얘기해보세요. 남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생각하는 이 부부관계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아셔야 돼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이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결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이 뭔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모 역할도 하고 배우자 역할도 하고 그런 겁니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프로그래밍 된 게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우리 유현희 선생님이 말했던 자기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도 그레이드 8, 7인데요. 많이 합니다. 애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많이 하고요. 보통 부모님들이 주중에는 하지 못하게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하냐면 주말에 교회 와서 많이 합니다. 게임을 마치 막 내가 주중에 못했으니까 내가 주말에는 꼭 해야지 막 악착같이 막 하는데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걸 놔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절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우리 관계 안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책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저희 아들도 어릴 때는 돈이 안 드니까요. 아깝고 돈도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맨날 산책 데리고 해서 재미를 좀 봤는데요.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 산책하자 그러면 안 갑니다. 어쩌라고요? 네이버에는 산책하라 그랬는데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실험에도 말씀드렸듯이 G 박스 안에 뭐 치즈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억지로 친구를 얘네들한테 뭐 붙여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쩌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혹은 배우자하고 어떻게 얼마만큼 더 많이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는지 다 같이 한 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쩌라고 이런 질문을 이제 미리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인이 한 4명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A라는 부인은 이 남편이 정말 힘들었겠다. 밖에서 많이 고생했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부인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인은 이거 봐. 이제 뭐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인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부인은 분명히 밖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부인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A라는 부인이처럼 우리 남편이 힘들었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부인인 경우에는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정말 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부인 같은 경우 쳐다보지도 않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이 좋게 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건가? 아니 대답을 하세요. 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부들이 오면 주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비언어적인 것 우리 표정, 말투, 행동, 태도 이런 것들만 조금만 바꿔도요 이 관계에 놀라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빠가 아들이 아빠랑 대화하고 싶어서 아빠 대화 좀 그래 얘기해봐. 뭔데? 얘기해봐. 그러면 대화를 말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보이는 어떤 비언어적인 어떤 사인들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부인들 그런 거 없죠. 남편이 이렇게 펌프치러 막 컬러부터 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딱 하죠. 가! 오피스를 가! 갔다 와! 재밌겠네! 오피스를 가! 자, 그러면 남편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얘기해보세요. 저 헷갈립니다. 여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될까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엄마들이 애들한테 내일 시험인데 해! 인생 뭐 있어? 해! 맘대로 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라면서 뭔가 하지 말아야 될 뭔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비언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들만 조금만 좀 줄이면 이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이렇게 마이크로 좀 인터뷰해서 뭐 할 건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나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금요일 저녁이면은요. 네, 이제 일주일에 모든 피로가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간이셨을 텐데 이렇게 또 2번이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랩합하기 전에 저희가 많은 내용을 나눴어요.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나눴는데 정말 이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그걸 나누고